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와 우주의 일을 과학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입니다. 제 이름이 왜 지구냐고요? 제가 바로 지구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학에서는 지구를 연구하는 지질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그 범위를 우주로 좀 더 넓힌 우주지질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이라는 암석을 연구했어요. 이 화성암을 연구하면 이 돌뿐만 아니라 이 돌이 있는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나아가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 지구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석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달도 결국 암석이고요.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 화성, 금성도 암석이고요. 가끔 찾아오는 소행성도 암석이죠. 그래서 이 암석을 공부하면 지구, 더 나아가 우주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지구와 우주의 일을 과학 이야기로 풀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지구라는 행성을 과학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지구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땅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바다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들을 다 덮고 있는 대기도 있죠. 그래서 바다를 연구하는 건 해양학, 주로 땅을 연구하는 건 지질학, 겉을 감싸고 있는 대기를 연구하는 건 대기과학, 그리고 이 지구 바깥의 외기를 연구하는 천문학,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빙하를 연구하면 이 빙하는 눈 알갱이들이 쌓인 거라서 그 알갱이 사이사이에 공기들이 있거든요. 그 공기는 아주 고대 과거의 공기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분석하면 과거 기후를 연구할 수도 있고 또 이 눈 성분을 분석하면 과거의 환경까지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지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지구과학을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구과학 중에서도 지질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현재는 과거의 열쇠고 과거는 미래의 열쇠다. 즉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지구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밝히고 또 알아낸 그 과거의 역사를 적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지구과학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지구뿐만 아니라 이 공간도 우주 자체로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요즘 기후변화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기후변화에도 지구과학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지구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역할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대기과학자나 해양학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요. 지질학자들은 과거의 기후를 밝혀내는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과거의 지구가 남겨놓은 흔적들을 수사해서 분석해서 과거에는 지구의 기온이 어땠지? 그런 기온에서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요. 해양학자나 대기과학자는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현재 지구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 지금 이 정도 기온인데 지금 바닷속 생물들은 상황이 어떻지?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처럼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인데요.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우리의 재산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는 뭐 집중호우나 황사, 홍수 등 계절별로 찾아오는 자연재해도 있고 또 지진, 화산, 산사태 등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절별로는 대기과학자나 해양학자들이 현재 지구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또 지질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날 곳이 어디가 있는지, 과거 지진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는지, 화산은 어느 곳에서 분출하는지, 지금 땅 아래 마그마 방에 마그마가 얼마나 찼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구과학의 메인 테마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주 탐사입니다. 이 지구과학의 분야는 이제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천체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다른 천체에 직접 갈 수 있는 기술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달이나 화성, 요즘은 금성, 그리고 목성의 천체들, 토성의 위성들까지도 지구과학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지구에 찾아오는, 때때로 찾아오는 운석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면 지금은 우주선을 타고 아예 그 천체에 가서 지구과학을 공부했던 것, 그 방법을 그대로 다른 천체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과학자를 지구를 수사하는 프로파일러에 비유를 하는데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처럼 암석을 가지고 하면 암석을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숨어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암석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서 빙하를 연구하고 싶어 하면 빙하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공룡이 좋아 하면 공룡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바다가 좋아 하면 큰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바닷물이나 혹은 그 안에 사는 생물들 혹은 그 밑에 있는 퇴적물들을 연구하는 해양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는 대기과학에 관심이 많아 하면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미래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대기과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좋아하면 꼭 과학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과학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세상 시민들에게 빠르게 정확하게 과학 지식을 알려주는 과학 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만의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은 SF 작가가 될 수도 있죠.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과학 만화가나 과학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 그러면 이런 멋진 전시물을 만드는 과학 전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융합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열심히 즐기고 나누다 보면 그게 어느새 내 직업이 돼 있을 거예요. 지구는 결국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항상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구는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삼엽충이 살았던 고생대라는 시기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5도에서 6도 정도 높았고요. 그거보다 더 과거로 가면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로 가면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지구는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과연 이 행성이 어떤 행성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꾸준히 계속해서 탐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화성에 가서 산다고 해도 화성은 지구보다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지구를 연구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우주로 더 넓혀 나간다고 해도 지구를 연구하는 이 지구과학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호기심인데요. 궁금하지 않으면 질문할 수 없고 또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뭐 책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머릿속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넣기보다는 근데 잠깐만 이건 왜 그렇지? 이게 이러면 저건 또 어떻지? 하는 이 호기심이 계속해서 피어올라야 해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질문하는 태도, 즉 호기심은 꼭 지구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내 업으로 할 거면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관찰력인데요. 지구과학에서는 이 지구가 숨기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관찰만 하는 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구과학을 할 거라면 정말 하루 종일 무언가를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태도, 관찰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력입니다. 우리 지구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스케일이 커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키가 커도 2m를 넘지 않지만 지구는 지름이 12,800km나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풍부한 상상력 없이, 창의력 없이는 지구과학을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의 지구, 또 미래의 지구를 상상하는 이 창의력은 지구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를 찾아도 내가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 증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거예요. 네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이거 역시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업으로 내가 과학자가 될 거라면 인내심은 정말 중요한데요. 과학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있는 이 이론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이 지식의 경계에서 그 경계를 넓혀나가는 일에 해당합니다. 아무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내 그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탐구하는 인내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정직함입니다. 방금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연구 결과를 조작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처음에는 그 문제가 들통나지 않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지금은 내가 내 연구 성과가 별 성과가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른 학자들의 성과가 퍼즐처럼 맞춰져서 정말 거대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쉽게 연구 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직함을 5번째 중요한 역량으로 꼽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질학과가 가장 많습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지구 시스템 과학과, 지구 환경과학과, 지질 환경과학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질학이라는 전공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지만 꼭 지질학을 전공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질학자들이 야외에 가서 어떤 표본, 샘플을 얻어서 이것을 분석하려고 할 땐 뭐가 필요할까요? 분석 장비가 필요하죠. 그 분석 장비는 지질학과의 출신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만들죠. 또 분석을 할 때는 분석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분석 프로그램은 보통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만듭니다. 제 친구 중에는 역사학을 복수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지질학만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재미난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국가유산이 새로 발굴됐을 때 이 국가유산은 과연 언제 묻힌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질학에서 쓰는 연대 측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유물이 묻힌 시기를 알아낼 수도 있고요. 또 석가탑 그리고 첨성대처럼 암석으로 되어 있는 이 국가유산들이 암석의 구성 성분을 연구해서 이것은 어느 산에서 온 돌이다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꼭 내가 지구과학을 내 업으로 직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꼭 지구과학 하나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공을 정하고 그 후에 직업을 정하기보다 일단 여러분이 흥미로운 전공을 한번 공부해보고 그것을 직업으로 연결해 나가는 그런 진로 탐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청소년 시기에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가까이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천체 관측 동아리나 지구 환경 동아리가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 기관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 한국천문연구원,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기상청,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 이런 곳에서 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 극지연구소의 다산 주니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북극에 있는 다산 과학기지에 가는 거예요. 매년 4명에서 5명의 학생들이 가고 있고요. 직접 가서 기지도 견학을 하고 그곳에 있는 빙하 또 생물상을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매년 천체 관측 축제라는 것을 열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밤이 되면 다 같이 천체 망원경을 설치하고 밤하늘을 관측하고요. 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 시설을 직접 견학 투어하는 행사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라는 대회에 나가볼 수 있는데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 180개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과학 분야의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학생, 초등학생이다 이러면 지금부터 그 대회를 한번 고려해서 지구과학을 열심히 재밌게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지우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지우 작가님이 쓰신 별똥별 아줌마의 우주 이야기 또 지구 이야기 이 두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구과학에 좀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이다 싶으면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레이첼 카센이 쓴 침묵의 봄, 호프 자런이 쓴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루이스 다트넬이 쓴 오리진,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쓴
빅 히스토리 그리고 뿌리와 이파리라는 출판사에서 내는 오파비니아 시리즈를 읽어보면 아마 고등학생이 끝나고 말 거예요. 책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영상은 최근에 KBS에서 만든 히든어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지구과학 분야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정말 큰 재미거든요. 근데 이 히든어스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지질학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유튜브에 무료로 다 풀어져 있으니까 아무 때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체험으로는 전국에 지질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세계 지질공원은 4개나 있기 때문에 미리 해설 프로그램 예약하고 전국의 지질공원을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지구과학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많은 친구들이 지구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저의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